안녕하십니까. 정진주식TV 해결사 최 교수입니다. 2월 16일 수요일 장 종료 후 오후 4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마감 시황하고 금일 국내 마감 시황, 그리고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좀 의미있게 움직였던 종목 좀 리뷰해 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등 예상되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황은 다우 나스닥 공이 1%, 2% 이렇게 좀 상승으로 마감했네요. 간만에 좀 급등으로 마감을 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우는 422포인트 상승해서 1.2%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348포인트 2.53%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간단히 대외 변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0417로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 1197.60원, 전일보다 0.1원 상승했네요. 그다음 서부 텍사스 중진류 원유 가격은 92.07달러, 3.39달러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새롭게 말씀드리고 있는 그 지수 중에 변동성 지표, 빅스 지표라고 하죠. 이게 25.70으로 전일 대비 2.63 조정하고 마감했습니다. 이 일봉 차트로 보시면 미국 전일 기준으로 30을 장중에 잠깐 올랐다가 종가상으로는 다시 30 밑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은 더 추가로 조정이 나와서 25.70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변동성 지표는 공포지수라고 해서 보통 30이 넘어가면 공포가 극대화돼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준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스 지표가 30을 넘기냐 안 넘기냐가 실제로 시장의 변동성, 출렁임이죠. 이게 얼만큼 나오는지를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표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최근에 하락을 마무리하고 반등이 나온 거는 아무래도 계속 전 세계 증권 시장을 좀 압박을 하고 있었던 러시아발 리스크였던 것 같습니다. 전쟁 리스크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 우리나라도 그렇고 가뜩이나 다른 악재들도 꽤 많은데 거기에 그 전쟁 리스크 악재까지 시장을 압박하다 보니까 한번 밀리면 심각하게 장중 내내 밀려버리는 그런 장세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러시아군이 일부 철수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그 전쟁 리스크에 대한 시장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조금 그래도 완화된 것 같습니다. 뭐 엄밀히 보면 사실 완전 철수는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발 리스크가 뭐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더 악화되지 않고 일부 군인들이 철수를 했다라는 그 소식과 함께 시장은 좀 상승하는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시 일정상 좀 의미 있던 지표가 좀 발표가 됐는데요. 그 미국 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 하죠. PPI가 그 예측이 9.1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9.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쇼크인데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10일자로 해서 이미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 7.3을 넘는 7.5가 발표되면서 이미 시장에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악재 요소는 이미 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 CPI 지표가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는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러시아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줄었다는 그게 시장에서는 큰 호재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양 시장 모두 다 2%대 그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금일 국내 마감 시황 한번 좀 간단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다우나 나스닥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도 상당히 출발이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1.6% 상승한 2719포인트로 출발을 해서 1.99% 상승한 272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2.1% 상승한 857포인트로 갭상승 출발해서 877포인트 4.53% 상승했네요. 제가 국내 시황 말씀드리면서 코스닥 시황이 상대적으로 거래소보다도 수급이 상당히 불안해서 저번 주 말부터 해서 이번 주 조정 나오는 구간 내만 봐도 거래소와 같이 계속 개파락으로 해서 장이 마감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거래소보다 그 마감하는 종가가 최저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1월달 들어서 상승했던 그 부분을 어제까지는 코스닥이 거의 다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하면서 저점을 깨는 모습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좀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그 미국발 훈풍으로 인해서 오늘은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해서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
국내 증시가 그래도 이렇게 하루라도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와서 기분이 상당히 괜찮은데요. 오늘 장 오전에 중국에서도 물가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9.1,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0.9%. 근데 전망치를 다 하회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히려 호재성으로 국내 시장에 더 좋게 작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자 투자자 매매 동향을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기관 쪽에서만 그 2천억 넘게 지금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개인들만 4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 2,800억 매수, 기관이 1,200억 매수. 오늘 그이 나오면서 개인들은 오히려 양시장 모두 매도로 일관되게 매매를 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루 반등 나오고 또 그 다음날 또 폭락 나오고 그 일명 속칭 퐁당퐁당이라고 하죠. 냉온탕을 이렇게 오가는 그 증시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매매하는데 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오히려 현금화를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장에서는 좀 현금화를 하는 게 더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 좀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또 장이 또 전개될지는 또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상승으로 이어져서 이번 주까지는 좀 상승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도 동시에 좀 체크를 해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수가 4,500계약입니다. 장중에 외국인들의 이렇게 선물 매매만 체크하셔도 코스피가 어떻게 흘러갈지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됩니다. 또 이렇게 약세장일 때는 오히려 이렇게 선물 파생 시장이 그 현물 시장을 이렇게 리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 현업에서 일하는 그 애널리스트들은 그 웩더덕이라고 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시장은 이렇게 약세장일 때 이럴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딱히 코스피 기준으로 악재가 없더라도 수급이 약하면 이렇게 파생의 선물 시장 때문에 장은 충분히 출렁거린다는 거를 좀 항상 고려하시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을 좀 체크해 보시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여러 섹터별로 반등이 다 나왔습니다. 당연히 낙폭이 다 깊었기 때문에 당연한 반등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섹터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2차 전지 장비 파트인데 한동안 좀 시세를 재밌게 내다가 1월, 2월 달 동안은 계속 시세를 못 냈던 섹터인데요. 평균적으로 거의 뭐 5% 이상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 여기 대보 마그네틱이 여기 보시면 1월 달 상승, 이 차트상으로 보시면 이제 일봉인데 가장 시장에서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입니다. 4만 원대에서 7만 원까지 거의 80% 가까이 좀 수익이 났던 걸로. 근데 오늘 이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도 반등이 한 7% 이상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 특히 이제 장비 관련주 중에서 과거에 대장 역할을 했던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관찰하시면 전체적인 그 시장 2차 전지 섹터가 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대장 역할하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 종목 위주로 좀 관찰을 하시면 좀 대응하는 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상 콘텐츠 종목 올해 들어와서 사실 시세가 거의 없었죠. 이게 지금 오늘 기준으로 좀 최고 많이 상승한 뉴를 지금 보고 있는데 1월도 사실 재미없었고 거기에 또 2월 들어서는 더 낙폭이 깊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상 콘텐츠 내지는 뭐 기술주 성장주 이런 종목들이 낙폭과대라는 인식이 이제 시장에 돌면서 반등이 나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낙폭과대 종목이 더 갈지 안 갈지는 더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상 콘텐츠에서 뉴, 키이스트, 에이스토리, 서만 네트워크스. 특히 이게 서만 네트워크스가 이틀 동안 상승이 아주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차트만 보면 서만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인 4,500원도 뭐 충분히 도전할 것 같은 모양으로 보이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약세장일 때는 붉은 기둥을 이렇게 길게 뽑을 때 쫓아 들어가는 거는 사실 조금 위험하다. 먹을 게 별로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잘 가는 거는 뭐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도 상치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 엄연히 확률 게임 영역이라서 그렇게 희박한 확률만 바라보고 매매하시다가는 오히려 계좌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녹아내리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매매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어쨌든 이 종목이 이틀 동안 아주 시세가 시원하게 잘 났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섹터가 또 오늘 의미 있게 좀 움직였는데요. 우리기술투자 마감은 그래도 영망치형으로 해서 마감을 했는데 종가로 봐도 1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상승했네요. 또 갤럭시아 모니터리, 클라우드웨어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아까 말씀드렸죠. 영상 콘텐츠하고 엔터테인먼트하고 좀 그
종목들이 겹치는데 이거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그 관심 있어하는 섹터인데 기술주 하락에 거의 뭐 대장 역할을 했죠. 1월달, 2월달. 참 개인 투자자분들 마음도 많이 아프게 했던 섹터가 이 게임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좀 한번 또 나왔습니다. 위메이드 맥스를 대장으로 해서 19% 이상 상승했네요. 룬트 코리아, 펄어비스, 벡토즈 소프트, 네오이즈 홀딩스 다 5%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보통 이렇게 게임주들이 움직이면 추세가 좀 오래 이렇게 가야 정상인데 장이 워낙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한번 시세를 주는 듯 하다가 또 다시 한번 낙폭을 깊게 만드는 그런 모양을 자꾸 만들고 있어요. 오늘 제일 많이 상승했던 위메이드 맥스만 보더라도 2월 초에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이제 추세 전환이 나오겠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상당히 좋았어요. 게임주에 관련된 그 분위기가. 근데 뭐 실적이 발표되면서 좀 실망스럽다라는 얘기만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 급락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저는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첫째, 주식은 당연히 실적을 쫓아가는 게 맞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적이 발표됨과 동시에 장세 전반적으로 이게 수급이 약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낙폭이 나오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주들, 특히 뭐 게임,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그 실적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접근하기를 좀 권유드립니다.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시면 차트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그 미인 차트죠. 그런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 단타 치는 분들한테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루라도 오버나이트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은 차트만 예쁘다고 접근하시지 마시고 요즘은 증권사 HTS나 뭐 포털 사이트 같은데 종목명만 쳐봐도 전년도 실적이랑 뭐 분기별 예측 그 재무제표들을 깔끔하게 공개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 한 1, 2분 투자해서 그거 잠깐 체크해 보시면 이 회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종목인지 기본적 분석을 좀 해보시고 그렇게 좀 접근하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약세장에서는 반드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투자하실 때 그런 습관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움직였던 섹터에 대해서 간략히 좀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 괜찮게 움직였다고 생각되는 종목이 있어서 그거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인터파크입니다. 2월 8일자로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이날입니다. 거래량이 한 4천만 주 정도 발생했을 때 그때 좀 추천을 해드렸으니까 그 다음날 접근하셨으면 한 5,500원 정도 진입이 가능하셨을 겁니다. 그때 추천드린 사유는 뭐 인터파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 뭐 티켓 관련 업무나 특히 여행 관련된 중개 업무까지 하는 그 회사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로 이제 묶여서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날 거래량이 거의 4천만 주 이상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길래 이게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좀 판단이 서서 이날 좀 추천을 해드린 거고요. 아주 뭐 크게 시세가 난 건 아닌데 홀딩하고 계시면 이 차트 흐름만 보셔도 그 5일선 타고 이렇게 예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장 전체가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약간 갭상승에서 출발했다가 6,400원 찍고 좀 눌렸는데요. 보시면 거래량이 또 한 2,500만 주 이상 또 터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추천할 때 매물대가 이게 상대적으로 약한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 나오면 세게 나올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홀딩하고 계시면 저는 그래도 좀 8,000원까지는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행주도 또 다른 종목들도 많고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주도 그 리오프닝 관련주로 묶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의류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생각보다 되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종목을 다 열거를 못 해드리는데 그런 종목들을 좀 발굴해 보시면 또 재무제표도 괜찮은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좀 선별해서 매매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인터파크 오늘 기준으로 해서 내일 정도도 다시 뭐 신규 매수 진입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신규 종목으로 내일 등이 예상되는 종목 좀 말씀드리고 오늘 장후 그 녹화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하이로닉 오늘 21포인트 거의 뭐 폭등했는데요. 이 종목도 리오프닝주로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업체고요. 최근에 난 기사를 보니까 그 지난해 영업이익이 46억 원, 그 전년 대비해서 275% 정도 증가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들 중에서 수급이 좀 괜찮은 종목, 또 최근 리오프닝 관련주 테마로 충분히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종목이라 판단돼서 내일 정도에 한 번 더 상승이 더 나올 수 있겠다 판단돼서 추천드리고요. 월봉으로 이 종목을 보시면 장기 박스권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거의 5년이 넘는 이 장기 박스권을 최근에 이제 돌파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 정고점을 뚫고 가는 그런 종목군을 좀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바닥에서 일어나는 종목들, 소위 이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그런 종목들이 사실 제 경험상으로도 수익이 제일 잘 났던 것 같습니다. 승률도 높고. 그래서 하이로닉 종목을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이면서 실적도 뒷받침되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요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내일 만약에 너무 이렇게 갭상승으로 출발하면 바로 진입하지 마시고 장중 조정 이용해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투자 비중은 이렇게 약세장일 때는 10에서 20% 수준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대현, 유명한 종목이죠. 여성 의류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리오프닝 관련주로 분류되는데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견조하게 흐르기 때문에 두 종목 다 리오프닝 관련주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 2,000원을 바닥으로 해서 최근에 한번 상승이 나왔고요. 거래량 2,500만 주 정도 발생시키면서 상승이 나왔고 영업일로 5일 동안 이 급상승한 종가를 거의 깨지 않고 지금 횡보하면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때 2,500만 주 거래량이 터질 때 들어왔던 투자자들이 당연히 이제 이익 실현을 하겠죠. 이익 실현 매물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과정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오히려 밀리지 않고 그래도 5일선 타고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 살짝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그 장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서 그런지 일단 5일선 지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테마주로 엮여서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겠다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추천드렸으니까 내일 종가상으로 제가 보기에는 2,750원 밑에서 매수하시면 최소한 3,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 길게 보시면 3,500원 이상까지 좀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로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고요. 좀 시세가 잘 나고 그러면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와서 상당히 기분 좋게 녹화를 매일매일이 이런 분위기로 장이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그렇게 안 되겠죠. 어려운 장은 또 올 수 있습니다. 너무 시장에 함몰되지 마시고 매매가 좀 답답하고 그러실 때는 좀 쉬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니까 그래서 좀 시장을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녹화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항상 기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